문과가 1등급을 차지하는 포션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남은 76일 동안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특수한 것이 빠르고 쉬운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9월 모평이 끝났죠? 9월 모평이 끝났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는 좀 쉽게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보던 문제들의 문형들이 많았습니다. 자, 가장 아쉬운 것은 문과의 시험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태들이 대부분 다 공개됐었던 형태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 끝나고 상당히 점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만약에 문과가 점수가 100점들이 많다면 일반적으로 그 모의수능과 수능에서 100점이 나오는 그 나형의 만점자들은 한 대략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이과보다는 문과가 1등급을 차지하는 포션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정작 까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서 그 결과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문과가 1등급을 차지하기가 힘들다라는 어떤 속설이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1등급이 되는 그 부분상에서 대략 100점을 놓고 봤을 때 98점에서 96점 사이에 거기에 차지하는 인원들이 문과가 가장 많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까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한 76일 정도 남았죠. 수학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76일 동안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특수성을 배제한 보편적인 어떤 접근을 만들어 놓으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특수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문제에 맞는 특수한 풀이, 도형적인 풀이 가장 빠른 풀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한 풀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도형적인 풀이.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한 풀이가 있고요. 가장 지름길이 갈 수 있는 풀이가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풀이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보편적인 풀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이 수능의 취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내에 풀 수만 있다면 노력과 그 시간을 모두 다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풀이를 만드는 것이 남은 76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소가 바뀌었죠? 문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독특한 풀이와 도형적인 풀이는 대략 20초에서 한 15초 사이 정도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생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행할 때 그런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항상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당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대략 3분에서 5분 사이인데 생각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렇다면 시간은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과 문제지만 문과 분들도 한번 보시면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미적분은 28번인데 기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원C고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2,0, -0, -2. 원 C 위에 있고 X좌표가 음인 점 P에 대해서 PAB의 각이 세타입니다. 자, 그때 점 Q가 Y축이 있죠. 0,2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직선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고,
P와 R 사이 거리를 F 세타라 놓고 F 세타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이 적분하는 과정은 미적분에 관련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가진 않고 그 발상 단계까지만 서로 비교해 보는 걸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도형적인 풀이는 어떤 풀이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게요. 자, 이 발상은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가는 삼각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지금 처리할 건지 볼게요. 자, 세타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세타를 써서 P와 R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고등부에서는 닮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닮은꼴은 삼각비로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선을 걷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선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부에서 그러면 사용하는 원에 대한 성질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렇게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원주각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합니다. 특히 원주각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원주각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직각이에요. 직각을 만드는 기준으로 원주각을 사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대체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PB가 있어요. PB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요 놈을 요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PAB가 있는데 여기에 중심, 여기에 지금 원주각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원주각이 들어가면서 직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딜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가 유지되죠? 직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PB의 길이를 금방 구해낼 수 있습니다. P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 자, P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요. 그죠? 4에서 4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을 구하기 위해서 BR의 길이를 구해서 PB에서 빼버릴 겁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요거는 동의각.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R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BQ 사인 세타가 되고 BQ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PR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싹 지우고 다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보편적인 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직선이라고 나와 있고 Q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각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쓸 생각이고 길이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빼버릴 겁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직선 방정식과 거리 방정식의 어떤 풀이들은 도형적인 발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성질이 발견이 돼요.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서 원에서 우리가 직선을 구하고 싶어요. 직선은 점 2개가 필요합니다. 점과 점, 좌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좌표가 있어요. 원주상에서는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과 사인의 정의, 단위 원주상에서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입니다. 그러면 동경 OP에 대한 각만 구해야 되면 끝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써서 좌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가나 볼게요. 자, 그럼 동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OP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원주각이고요. 요거는 중심각입니다. 2세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2분의 3파이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 각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각이 구해졌으면 뭐가 나와요? 좌표가 나와요. 자, P점의 좌표를 X하고 Y라고 쓸게요. 그럼 X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는 2고요.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2분의 8 곱하기 홀수는 변합니다. 코사인, 사인. 그리고 이게 몇 사분면이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 부호가 다르다는 표시,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y좌표 봅시다. y좌표는 2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 자, 그럼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좌표가 만들어졌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직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자, 직선 방정식을 직접 구할게요. 직선 PB. 자, 직선 PB를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y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 분의,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y좌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좀 할까요? 자, y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2세타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과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과만 사용할 건데 문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직접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과가 알고 있다는 사실, 이거 지금 우리 발상만 놓고 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백악공식이라고 합니다. 문과분들은 모르죠? 어쩔 수 없고 몰라도 돼요. 이건 이렇게 되죠. 지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교롭게도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요렇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 직선 자체가 이루는 요렇게 됐을 때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가 세타죠. 그럼 이게 세타였구나. 그럼 요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그럼 연결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게 세타구나.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편적인 풀이 방법 자체는 우리가 특수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어떤 공식화 해놓은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풀이 방법을 이끌고 나가면서 안 되면 끝까지 그대로 가면 되고, 중간에 도형적인 성질도 발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한 것이 빠르고 쉬운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도형적인 방법과 독특한 방법은 숙지는 해야 됩니다. 단 잊어먹고 혹은 기억이 나지 않고 혹은 발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럴 땐 보편적인 풀이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76일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보편적인 거 꼭 기억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능 잘 볼 수 있어요.